우리 김필성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생기형 변호사 김필성. 아니 왜 본인이 생기형 변호사예요? 아니, 뭐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항상 전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아니 근데 커피를 그렇게 큰 거를 들고. 아니 이게 네. 클수록 단가가 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생기형이라. 아니 제가 김필성 변호사님과 이제 같은 다른 방송에서 같이 짝꿍으로 하는데 아침에 하시잖아요. 네 하는데 네. 아, 다른 정말 브릴리언트한 사람인데 네. 말씀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항상 불만인데 오늘은 또 밤이고 시청하시는 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한번 세게 매운맛으로 정말 요목조목 아니 페이스북처럼 말씀해 주세요. 페이스북은 센데 발언은 약해. 진짜 네. 신희주 변호사 지금 여러분 모르시는데 들어오기 전에 김필성 변호사가 용언 물어봐 주지 마세요 얘기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아니요. 보여주면서 아니 페이스북 이렇게 써 있어요. 김필성, 필성 킴 페이스북에 요즘 드는 생각은 지금도 이렇게 검찰주의자들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때 검찰 개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겠다. 전에도 한번 썼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 간판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냥 셀렙 그냥 검찰주의자 그냥 아주 문제 투성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저기서 얘기하면서 분장실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필성 변호사가 이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다고. 근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신 변호사가 터뜨렸습니다. 저 중간이 중요해요. 네. 이제야 중간이 조국혁신당도 자기들 주장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저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주제라는 것, 숙고할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의견들이 이거 같아요. 예. 중수청을 네. 법무부에 두자는 주장을 네. 처음 했던 거는 누구예요? 검찰 개혁의 쇠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라고 네. 김필성 변호사님이 그렇게. 저격하셨네요. 네. 아니 저격은 아니고요. 네. 방송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오자마자 저게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인정사정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인정사정 전체 공개니까요. 전체 공개. 저기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처음 이제 검찰개혁 안을 제일 처음 냈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 먼저 몇 달 먼저 냈고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근거가 뭐였냐면 법무부 탈검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돼서 법무부 자체가 검찰과 관련 없어지면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도 별 문제 없지 않겠냐.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안을 평가를 하기를 법무부 탈검찰화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검찰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1기, 2기가 있었거든요. 네. 1기에 제일 처음 나왔던 안건 중에 하나가 그 탈검찰화였어요. 근데 안 됐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말씀이 또 뭐 이문정 검사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차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직들을 다 검찰이 꿰차고 있거든요. 네. 탈검찰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검찰화를 전제로 해서 중수청을 분리하는 거는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검찰화는 탈검찰대로 하고 지금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검찰개혁을 옛날 검찰을 못 살려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검찰청 내에 중수청이 남아있으면 중수청이 검찰청 내에 수사조직을 떼서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으면 합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합치는 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뭐 설명을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뭐 한동훈 뭐 이런 분이 다시 와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 중수청을 검찰이 제어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현재 지금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근거도 안 남습니다. 안 남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좀 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 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적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안이 나왔을 때 행안부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행안부로 가냐 법무부로 가냐를 갖고 검찰 쪽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은 검찰 지금 법무부로 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쓴 것처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이제 어쨌든 검찰이지는 분명하신 분들이고 논란을 아시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거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국혁신당 사람은 아니지만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안이 있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의 안을 뭐 국회든 행안부든 제시하면 된다고 쳐요. 말씀하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네. 검사들이 법무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뭐 외국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검찰 법조 복합체가 뭐 김앤장도 가고 이게 뭐 만능 슈퍼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냥 하는 거죠. 이 특권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가면 공수처하고 인적 교류가 안 되고 또 법무부에 사실은 막 검사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완벽하게 정말 경찰청이나 행안부처럼 분리가 되면 누가 그런 의구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어디에 갈 것이냐 가지고 우리들끼리 분란이 나니까 저는 좀 그게 좀 답답하고요. 이번에 사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수사 가열차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검사들은 수사 안 하죠? 이 특검의 구성원들이 전부 검사들이다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재물만 바치고 본인들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특검이 여러모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3년 동안 길게 안 보고 3년 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던 검사들 지금 직무 감찰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 유명한 건진 법사 관봉권 띠지 네. 이것조차도 막 압수수색 얘기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검찰 인사가 있고 뭐 민정수석 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그 실적은 친윤 검사들 30-40명 처벌도 아니고 그냥 옷 벗고 나간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 지난 3년 동안 친윤 검사로 활동한 사람이 대략적으로 200명이 넘는데 30-40명 처벌도 안 받고 옷 벗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사람들 다 그만두고 나서 좋은 로펌 가서 수십억, 억대 연봉 받으면서 전관 예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관 예우는 어떻게 탑바할 것인지 정말 그 권력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세세하게 행정부나 국회에서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국회보다는 행정부에서 이제는 좀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막 다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지금 김필상 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임은정 검사장이 발언하는 거를 들어서 좀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검찰이니까요라고 하면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개혁위원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알게 돼서 더 이상 중수청을 검찰에 두자는 말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수청을 검찰이에요? 법무부에. 네, 예. 죄송해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검찰이라면 누구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싶구나. 그 생각을 좀 완전히 깊이 있게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과연 개혁이냐 그냥 자리만 늘리는 것이냐 더 비대해지는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수청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뭐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그 교리를 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라면 행안부로 두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검찰의 어떤 지금 문제점 그 많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의견을 주신 것처럼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한 표를 더 두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추가적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이제 뭐 김주호 대변인은 어디 가든 빨리 결정을 하고 토의해야 된다고, 두 분은 행안부에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행안부에 두는 거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이거 이제 우려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답변을. 그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경찰, 국가수사본보다 행안부에 산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중수청도 그렇게 가게 되면 행안부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다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요. 일단 제가 전제를 몇 개, 한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 입장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건 사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검찰 개혁의 저기 소극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집중된 권력의 공소권과 이런저런 권력까지 다 갖고 검찰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휘둘러 왔어요. 한 번도 그분들이 권력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권력 집중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권력 집중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수청에 왜 문제가 됐는지를 먼저 좀 연역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16년 17년이죠. 17년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는 중수청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국가수사본부는 얘기 있었지만 중수청 얘기가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사 종결권, 수사기소 분리,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준다 이런 걸 논의를 하면서 모든 1차적 수사권은 전부 경찰로 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검찰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어려운 수사는 아직 경찰이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법 전문가인 그 검찰이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부를 남겨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특수수사에 해당되는 6대 범죄를 남기는 걸로 처음에 논란이 되다가 나중에 정치적 타협이 2대 범죄로 됐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박병석 의장님께서 등을 붙여가지고 남겨서 결국은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을 때도 명분이 뭐였냐면 지금은 경찰이 아직 특수수사나 이런 어려운 수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니까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검찰이 같이 하다가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면 그쪽 넘기겠다라고 해서 남은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된 중수청은 그 남은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남았을 때는 이게 국수본으로 다 보내는 게 권력 집중이라서 문제된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모두 국가수사본부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일정 범죄, 그러니까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일종 범죄들을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게 그때보다 권력 집중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견제균형 논리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때보다 더 견제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그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권력 집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던 것처럼 경찰을 얕보는. 그래서 그게 검찰 엘리트주의다 이거는. 검찰 엘리트주의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먹히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묶어놓고는 이제 와서 내놓을 상황이 되니까 권력 집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역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될 것이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검찰 개혁할 때부터 검찰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야 되고 그리고 당시에 수사권 분리할 때도 독립할 때도 이게 집중되면 안 되니까 방법을 강구합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그런 얘기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집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분은 뭐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없으면 넘어가고. 네네. 아니 전 너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법무부 장관의 그 이야기를 국회에서의 그 발언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고 우리가 걱정했던 봉욱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준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또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지적하셨던 성상원 검찰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도 함께 그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핑계죠. 그렇게 되면은 행안부로 갈 경우에는 권력이 비대해진다라는 핑계를 다시 한번 외피를 쓰면서 발목을 마지막까지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를 한 끝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조국혁신당에서도 다시 법무부의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인적 청산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저는 여기까지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것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